그러니까 짙게 들어가도 강력한 소리를 내는 스피커입니다. 생각보다 셉니다. 이게 모양은 이래도. 그래서 이 설계자들이 이 스피커 설계자가 이 프레임을 강하게 해놓은 겁니다. 강하게 해놓은 것만큼 이 볼트 구멍이 큰 겁니다. 이게 여기 보면 요 구멍이 크지 않습니까? 여기 생각보다 큰 겁니다. 이 구멍이, 요 볼트 조는 구멍이. 그래서 피스는 좀 약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볼트를 줘야 되는데, 이 볼트를 주기 위해서는 디펜에 가스너트 넣고 홀을 판 다음에 가스너트 넣고 볼트를 주면 되는 겁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스너트하고 볼트를 체결하는 방법, 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밀착될 때 인클로즈 표면도 그야말로 깨끗한 민자가 돼야 되고, 이게 울퉁불퉁 MDF가 물을 부어가지고 튀어나왔거나, 또 철판에 좋았는데 철판이 바르지 못해가 면이 고르지 못해가지고 피스 좋은 데는 쑥 들어가고 피스 안 좋은 데는 튀어나오고, 그러면 이제 정확한 표면을 팩면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뚜뚜만, 여기 보면 좀 뚜뚜만, 두껍지 않습니까? 한 5T 스펀지 이런 걸 해서 틈새를 막아주고 해서 소리가 더 잘 날랑가 모르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경우에 벤칙을 써서 그런 기고, 정상적으로 할 때는 표면이 팽팽하면 여기는 이 자체가 생나무에 붙기는 또 좀 거시기 하니까 아주 밀착력을 좀 높여주는 그런 종류의 소재, 얇은 거, 최대한 부피가 줄어드는 거. 부피가 이때 압축을 하면 부피가 없다시피 싹 달라붙는 그런 소재를 써야 우퍼 이 프레임에 에너지가 따로 놀지 않고 인클로즈하고 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툼한 약간 스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쿠션을 이제 에너지 전달이 이제 흡수가 돼 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거 떼야 됩니다. 떼내고 정상적인 작업을 할 때는 거의 아주 이게 압착했을 때 이 소재에 디펜에 붙이는 그 소재의 부피가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압착하는 순간 그냥 딱 없다시피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무와 이 프레임이 이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아닙니까? 이게 알루미늄 합금이겠죠. 근데 이런 소재가 이게 이쪽 표면하고 우퍼 쪽 엔클로즈 표면하고 그냥 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제일 그냥 1순위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하려 하니까 표면이 삥 둘러 한쪽이 낮고 높고 울퉁불퉁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만들면 안 되고, 그래서 그리 잘 만들어졌다면 이런 두꺼운 소재를 쓰는 거는 맞지 않다. 근데 어떤 사람이 두꺼운 소재 쓰니까 소리 좋다던데요,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앞전에 아까 말한 것처럼 표면이 고르지 못해 가지고 스피커 에너지 전달에 이제 손실이 있다 보니 이런 두툼한 거 넣어가지고 푹신하게 좋아가지고 꾹 눌리나서 바람 새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런 게 좀 작아져서 그렇다, 이리 보면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할 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중고를 샀을 때부터 붙어 있는 건데 떼냅니다. 여기도 보면 요게 라운드지 않습니까? 이것도 요 부분이 카페트가 이렇게 또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잘랐죠, 이렇게. 그리고 요 아주 얇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0.5mm, 0.2mm 차이 안 날 수준으로 이게 그대로 수직으로 잘렸다는 증명이 되는 거고, 아까처럼 요 날이 좁아야 가능하고, 또 천천히 속도는 높이되 이 직속기의 회전 속도는 높이되 최대한 천천히 나가야지 수직으로 그대로 잘리는 겁니다. 이 지금 30T 아닙니까? 굉장히 야무 나무입니다. MDF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얇게 이제 따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있으면 직속이는 힘들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게 이런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직속이 내지는 이런 걸 하면 이렇게 얇게 따낼 때도 좀 어느 정도 정밀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요거 이제 라인을 따야 되죠. 요 라인 따고 또 이제 이렇게 계단 홈파는 거, 기역자로 홈파는 거 하고. 그다음 이것은 내가 항상 보던 거죠. 요거 가지고 요 이제 센터에다가 구멍을 냈으니까 이 핀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죠. 요거를 하면 수직으로 그대로 잘리니까. 요 폭이 너무 많이 튀어나왔다. 보기도 싫고, 이 나무가 두꺼우니까 이렇게 깎아서 넣더라도 스피커에 조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디자인도 좋고 소리도 좋다. 그러면 여기 넣으면 딱 들어가겠죠. 그만큼 넣어야 될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스피커나 우퍼를 아데링이나 서브 박스 인클로즈에 체결할 때 이 D 우퍼의 프레임이 인클로즈에 밀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밀착될 때 인클로즈 표면도 그야말로 깨끗한 민자가 돼야 되고, 이게 울퉁불퉁 MDF가 물을 부어가지고 튀어나왔거나, 또 철판에 좋았는데 철판이 바르지 못해가 면이 고르지 못해가지고 피스 좋은 데는 쑥 들어가고 피스 안 좋은 데는 튀어나오고, 그러면 이제 정확한 표면을 팩면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뚜뚜만, 여기 보면 좀 두껍지 않습니까? 한 5T 스펀지 이런 걸 해서 틈새를 막아주고 해서 소리가 더 잘 날랑가 모르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경우에 벤칙을 써서 그런 기고, 정상적으로 할 때는 표면이 편편하면 여기는 이 자체가 생나무에 붙기는 또 좀 거시기 하니까 아주 밀착력을 좀 높여주는 그런 종류의 소재, 얇은 거, 최대한 부피가 줄어드는 거. 부피가 이때 압축을 하면 부피가 없다시피 싹 달라붙는 그런 소재를 써야 우퍼 이 프레임에 에너지가 따로 놀지 않고 인클로즈하고 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툼한 약간 스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쿠션을 이제 에너지 전달이 이제 흡수가 돼 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건 떼야 됩니다. 떼내고 정상적인 작업을 할 때는 거의 아주 이게 압착했을 때 이 소재에 뒷펜에 붙이는 소재의 부피가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압착하는 순간 그냥 딱 없다시피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무와 이 프레임이 이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아닙니까? 이게 알루미늄 합금이겠죠. 근데 이런 소재가 이게 이쪽 표면하고 우퍼 쪽 엔클로즈 표면하고 그냥 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제일 그냥 1순위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하려 하니까 표면이 삥 둘러 한쪽이 낮고 높고 울퉁불퉁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만들면 안 되고, 그래서 그리 잘 만들어졌다면 이런 두꺼운 소재를 쓰는 거는 맞지 않다. 근데 어떤 사람이 두꺼운 소재 쓰니까 소리 좋다던데요,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앞전에 말한 것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표면이 고르지 못해 가지고 스피커 에너지 전달에 이제 손실이 있다 보니 이런 두툼한 거 넣어가지고 푹신하게 좋아가지고 꾹 눌리나서 바람 새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런 게 좀 작아져서 그렇다, 이리 보면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할 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중고를 샀을 때부터 붙어 있는 건데 떼냅니다. 요새는 뭐 전신에 중고께 색이 이 우프가 없지 않습니까? 색이 이 우프가 없으니까 중고가 있으니까 또 매니아들이 작업할 때도 또 도움이 되고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작업비를 좀 내도 돈이 많이 안 나가니까. 그러면 이 우프를 이제 조금 더 수정을 할 게 하나 더. 여기에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것들은 그냥 이렇게 조명을 좀 다시 가지고 떨어진 거는 이렇게 이 글루건 같은 걸 해서 일단 지저분하기도 하고 보기 싫어질까요? 하고 이제 이것을 이제 요 엔클로저 이제 위에 상판이고 또 스피커한테는 스피커가 부착되는 이제 배펄 이것을 지금 이제 저 우퍼 트렁크에 이제 일체형으로 만든 스피어 타이어에 일체형으로 만든 우퍼 엔클로저랑 이제 결합되는 위에 상판 패널이죠. 그럼 이것을 이제 구멍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퍼의 사이즈를 보면 여기서 이게 이만큼 긴 예전에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리 하는 거 있었는데 이거 재는 거 그게 안 보여서 그냥 요거는 경우는 그냥 요쪽 부분에 여기 15.5 이게 16입니다. 16 요 들어가는 게 16이고 그럼 뭐 16이면 양쪽으로 빼야 되니까 지름을 16이면 32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 여기서 요걸 32 높이가 우리 제모되지 않습니까? 몇 cm인지. (387) 387에서 32를 빼면 387에서 32 빼면 355가 되나? 355 387에서 32를 빼면 355 그럼 지름이 355죠. 355니까 콤파스를 가지고 반으로 하면 되겠죠. (355) 그러면 조금 깔랑해도 되니까 그냥 어이구 그럼 355가 맞는지 확인해보고 네, 정확하게 355입니다. 그러면 이 378 이게 토탈 외경 사이즈는 외경을 이제 팔 겁니다. 그래 파야 약간 이게 이 나무가 지금 그 자작합판이 30T고 요 두께가 있지 않죠. 요 쇠 두께만큼은 메리트일 겁니다. 이게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라우터로 이렇게 기역자로 이제 단을 이제 계단처럼 파야 되겠죠. 그러려니까 이 파는 전체 외경보다는 조금 커야 우리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90 정도 하면 주걱을 넣든지 뭐 해가지고 390 그러고 한쪽을 조금 파면 됩니다.
390의 반은 390, 195. 항상 저는 이래 합니다. 열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390. 콤파스가 괜찮네. 콤파스가 좋은 거는 저 지금 작업대에 있어가지고 밖에 나 추웠어 지금. 그렇게 하면 이리 하고 이제 양쪽에 조금 뭔가를 이게 스피커를 이제 뗄 때 이게 주걱 헤라 같은 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많이 파야 되는 거죠. 안 팔 수도 있고 그냥 표시를 미리 해놓은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직속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하기는, 수직으로 하기는 좀 한 5% 이렇게 오차도 있고 하니까 라우터로 이래 해야 되는데, 라우터가 제가 지금 좀 요거 쓰기 좋은 게인데 날이 지금 없어가지고 또 자그마한 그 트리머 가지고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또 여러 바퀴 돌리다 보면 이 30T를 자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 이렇게 표시를 다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고 요 라운드를 따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조금 요보다 좀 안 늘립니다. 요 직각 이것도 조금 한 5mm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직속으로 따는 것보다 그냥 요 톱이 좋습니다. 요게 생각보다 쓰기 좋습니다. 이걸 쭉 가면 됩니다. 그냥. 간단한 기기 때문에. 하고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도 잘라야 돼요. 제가 일단 작업을 정확하게 나름대로 해야 되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얇게 이제 따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있으면 직속이는 힘들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는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직속이 내지는 이런 걸 하면 이렇게 얇게 따낼 때도 어느 정도 정밀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이 부분 자르고 이 부분 자르고 이것도 잘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윤관하네. 이리 잘라야 답이 나오네. 그러면 제가 또 하기 좋게로 돌려가지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걸 길게 잘라야 되니까. 자, 대신에 일단 이 잘라내고 요리 잘라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요 험이 있는데 요거 보고 따라가면 얼추 맞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 좀 그거를 할 수 있으니까 자르고. 이만큼 자르고 요거도 이 곡선은 이게 못 자르니까 이 부분도 배터리 닦았네. 배터리 교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렇게 직속이로 유선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30mm 정도는 이렇게 자를 수 있습니다. 자르 보겠습니다. 갑니다. 톱날이 짧아가지고 짧아도 이걸 하는 이유는 이게 좁기 때문에 쭉 바로 나갈 때 이게 단단한 나무는 이게 힘이 좋습니다. 폭이 넓은 날보다 이 좁은 날이 더 정확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저 카페트하고 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잘라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 라운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잘라낸 건데, 이쪽 잘라낸 부분과 이쪽 잘라진 부분이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수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라운드가 갈 때는 톱날이 이렇게 이게 앞뒤 폭이 좁아야 이 라운드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앞뒤가 길고 긴 톱날은 직진에는 좋은데, 이 라운드 갈 때는 이 길면 이 커브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나무에 긴게 가지고 좁으니까 라운드가 마음대로 되고, 그래서 천천히 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요 포면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삐뚤마이 잘리거든요. 여기도 보면 요 라운드지 않습니까? 이것도 요 부분이 카페트가 이렇게 또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잘랐죠, 이렇게. 그럼 요 아주 얇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0.5mm, 0.2mm 차이 안 날 수준으로. 이게 그대로 수직으로 잘렸다는 증명이 되는 거고, 아까처럼 요 날이 좁아야 가능하고, 또 천천히 속도는 높이되, 이 직속기의 회전 속도는 높이되 최대한 천천히 나가야지 수직으로 그대로 잘리는 겁니다. 이 지금 30T 아닙니까? 굉장히 야무 나무입니다. MDF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럼 이제는 이게 이제 이제 받침대가 하나 생겼으니까 이걸 받침대로 쓰고, 라우터를 가지고 요거 이제 라인을 따야 되죠. 요 라인 따고 또 이제 이렇게 계단 홈파는 거, 기역자로 홈파는 거 하고, 그다음 이것은 내가 항상 보던 거죠. 요거 가지고 요 이제 센터에다가 구멍을 냈으니까 이 핀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죠. 꽂고 그럼 한 바퀴 삥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사이즈가 맞는지도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일단 전기를 꽂고, 이게 원래 큰 게 있는데 작은 게, 큰 거는 나를 지금 못 사가지고, 이 작은 거는 힘이 없어서 한 방에 못 가고 한 5mm 자르고 또 5mm 자르고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날이 열받아서 부러집니다.
그쪽에서 한번 봐야 됩니다. 요 간격이 같은지. 이게 정센터에 안 꼽히면 다릅니다. 그래서 네 군데를 여기에 조금 많고, 이제 정센터로 내가 그 드릴을 떨굴 때 정센터에 못 떨군 겁니다. 컴파스하고 똑같이. 그래서 약간 이쪽으로 왔네요. 그러면 요거는 범위를 벗어나야 되고 한 2mm가 더 놓으면 됩니다. 2mm가 이 상태에서 2mm. 이 정도면 이제 됐으니까 사이즈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콤파스 구멍으로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아까 357 그 사이즈가 357 357이니까 네, 357 나옵니다. 여기를 한번 볼게요. 그럼 이걸 꼭 잠그고 이게 5mm씩 왔다 몇 바퀴를 들어야 되겠죠. 이게 약해가지고. 이 패널이 이제 그 노출될 겁니다. 이 표면이 노출될 거고 그냥 도장으로 해서 스텐 오일을 바를 겁니다. 이 무늬가 그대로 살리고 그래서 요 위에 짐을 실어도 되게끔 그리고 요 위에 뚜껑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트렁크 턱 커버 한 이게 조금 이제 모양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 두꺼우니까 직소기보다 더 이제 여는 거로 하면 편합니다. 이쪽 부분도 조금 요거를 하면 수직으로 그대로 잘리니까
이 원목은 항상 이렇게 합판도 그렇고 이 끝을 다듬질을 해줘야 됩니다. MDF는 좀 그나마 괜찮은데 이 원목은 이게 원목이나 이렇게 합판 종류는 이렇게 끝이 일납니다. 들이치면 일어나고 그래서 매끌매끌하게 정도 하고,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 이제 그런 거 쪽이고, 요렇게. 그럼 여기 30T니까 스피커가 이게 계단 조금 홈을 직각으로 파내면 스피커 프레임이 요 표면하고 같이 되게끔 할 겁니다. 그래하고 스피커 망을 이제 제작한 것을 또 씌우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판이 스피커 배플 판이 뒤에는 조금 이렇게 높고 앞쪽은 이렇게 이제 거의 민자가 됩니다. 이게 이 바닥 면이 뒤에가 조금 한 1.5cm 높습니다. 턱이 좀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스피커가 약간 이제 앞쪽보다는 뒤에가 조금 높다는 뜻이죠. 그건 나쁜 현상이 아니고 더 좋은 현상이니까 그대로 이제 한 겁니다. 이제 스피커 통 바닥이 조금 더 이렇게 뒷편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대로 한 겁니다. 일부러 안 낮추고. 앞쪽으로 향하면 나쁠 거이 없고 더 덕이 되니까. 이런 면들은 그냥 그대로 둘 겁니다. 단차가 생겼죠. 단차가 약간. 요렇게 돼서 이제 요것을 스피커를 날라면 이제 스피커가 내리뗄 수 있도록 이제 홈파는 거 이제 작업할 겁니다. 스피커가 이제 놔봤는데 이렇게 단이 생기지 않습니까? 요것을 요거 프레임 알루미늄만큼 홈을 파서 내릴 겁니다. 그런데 그건 왜 상관없느냐 하면 이것이 두꺼운 나무지 않습니까? 30T 두껍기 때문에 요거 한 10mm 정도 파도 20mm가 남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이 부피가 질량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얇아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라우트 작업을 할 때는 크래프를 꼭 물려서 작업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큰 날을 가지고 홈을 파야 되기 때문에 힘이 좋은 라우트를 써야 됩니다. 여기 보면 종류가 많죠. 이게 굵기에 따라서 라우트에 들어가는 요쪽은 이제 지름이 있는 겁니다. 요런 형태도 있고, 요 로라 따라가면 요런 형태로 파질 수도 있고, 그리고 V자로 파질 수도 있고. 이게 옛날에 제가 이게 아주 많이 쓰던 겁니다. 요거 같은 게 요렇게 가면 로라에 받쳐서 가면 이렇게 쭉 깎아내면 내가 폭을 맞춘 것만큼 나무를 깎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걸 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요 홈을 파는 거 해도 되는데 요 귀찮아서 조그만 거로 하는 겁니다. 이 큰 거로 한번 갖고 오기 귀찮아서. 일단 요걸 가지고 프레임 두께가 15mm 되는데 일단 10mm만 팔 겁니다. 너무 많이 파면 또 나무가 밑에 나무 얇아지니까 그럼 파보겠습니다. 한 방에 10mm 팔라니까 그냥 파도 되는데 이 날이 상태가 안 좋은 건지 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조금 한 번 파고 또 한 번 더 파는 거 해서 한 5mm부터 파고 또 5mm 파고 하겠습니다. 그냥 보겠습니다. 천천히 하면서.
날이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깔끔하게 빠르게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날이 이거 제가 30년 넘었습니다. 이거 쓴 지가. 날도 오래됐고 해서 요 그래도 일단 뭐 진행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 날 모양하고 똑같이 이렇게 파지죠. 이 로라 따로 가기 때문에 그대로 파집니다. 아랫단의 원 형태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 날이 한 33년 됐습니다. 33년 됐고 이것들도 한 33년 된 건데 이 날들이 제일 많이 쓰는 이 사이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다른 것들은 좀 깔끔하게 살아 있는데 이놈만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좀 속도가 좀 늦었습니다. 이게 MDF면 한 3분의 1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이게 자작 합판이라서 이 단단해서 그렇고 또 원목은 또 아주 가볍게 됩니다. 자작 합판은 원래 이렇게 지금 10mm 정도, 이게 10mm 정도를 높이가 11mm, 12mm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담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한 것을 스피커를 한번 넣어보고. 이거는 100V가 돼가지고 이 100V짜리 이렇게 공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장이 안 나고 소음이 이거 말고 220V도 있는데 배터리 가지고 휘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220V인데 소음이 좀 심합니다. 저기 소음이 없고 해서 요것을 하고 스피커를 한번 넣어봐야 되겠죠. 이제 이 스피커를 넣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 폭이 너무 많이 튀어나왔다. 보기도 싫고 이 나무가 두꺼우니까 이렇게 깎아서 넣더라도 스피커에 조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디자인도 좋고 소리도 좋다. 그러면 여기 넣으면 딱 들어가겠죠. 그만큼 넣어야 될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딱 맞춰서 했는데 중요한 거는 뺄 때도
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뺄 때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살짝 이 부분을 살짝 이게 주걱으로 헤라로 제낄 수 있는 홈을 파놔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할 일은 이게 정중앙에 글자가 맞게끔 요 중중앙에 이제 볼트 조을 자리에 마킹을 해서 마킹을 하고 여기에 이제 가시너트를 그래서 피스를 조는 게 아니고 볼트를 조을 겁니다. 이게 프레임이 굉장히 야무입니다. 이 스피커가 그 강한 에너지를 발생하는 와트 수를 입력해야 되는 그런 스피커는 아닌데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가 짙게 들어가도 강력한 소리를 내는 스피커입니다. 생각보다 셉니다. 이게 모양은 이래도. 그래서 이 설계자들이 이 스피커 설계자가 이 프레임을 강하게 해놓은 겁니다. 강하게 해놓은 것만큼 이 볼트 구멍이 큰 겁니다. 이게 여기 보면 요 구멍이 크지 않습니까? 여기 생각보다 큰 겁니다. 이 구멍이 요 볼트 조는 구멍이. 그래서 피스는 좀 약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볼트를 조아야 되는데 이 볼트를 조기 위해서는 뒤편에 가스너트 넣고 홀을 판 다음에 가스너트 넣고 볼트를 조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스너트하고 볼트를 체결하는 방법, 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